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제1장 음악치료란 무엇인가 5. 음악치료의 접근 철학 음악치료에 대해서 누군가 넓게 그리고 얇게 퍼지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응용 학문으로서 음악치료는 다양한 치료 환경과 각기 다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다룬다. 음악치료는 치료 환경, 클라이언트의 문제, 치료 목적, 그리고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서 치료 접근이 달라진다. 치료사의 철학은 교육적 배경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제 접근에 있어 치료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음악의 활용도나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음악치료 철학은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과 개념들이 소개되면서 달라지고 있다. 시대적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문제에 대한 원인을 해석하는 시각이 변하고 이에 대한 음악치료 접근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도 한다. 다시 말해 문제를 보는 시각과 이에 대한 음악의 치료적 활용, 그리고 치료사의 가치관 등이 치료 철학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음악 치료 철학에 앞서 음악 치료에서 선택되는 치료 모델들을 보면 크게 생이학, 행동주의, 정신역동, 인지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전체적 모델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모델은 사고와 개념, 그리고 설명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모델은 치료적인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와 지침을 제공한다. 치료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한 가지 모델로만 해결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에 대한 문제와 치료를 어느 특정 모델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떠한 모델이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고 어떻게 치료할지에 대한 가능한 모든 접근들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면 치료사가 선택한 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가장 적합한 접근을 설명한다.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치료 철학이 음악치료 실제에 적용되면서 기본 개념과 접근이 학문의 특성과 치료 대상에 따라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실질적으로 이 6가지 철학은 심리치료 모델에서 기인하였지만 음악치료에서는 대상과 영역에 맞게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A. 행동과학적 접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의 심리학은 17세기경 서구에서 새로운 사고체계를 기본으로 일어났다. 사고체계의 전환은 가설에 대한 경험적인 실험과 일반적인 성서적 지침이나 종교적 권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되었으며 19세기 말까지 실증주의의 철학적 사고의 주류를 구성하였다. 초기의 행동주의는 실증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인간 행동의 양적인 측정과 모든 행동 형성의 가능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행동주의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를 인정하는 과학적인 심리학이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주의 철학에서부터 행동치료가 생겨났으며 1950년대 후반에 와서는 행동치료가 심리적 장애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에서 활동하였던 음악치료 선구자들은 행동과학으로서의 음악치료의 객관적,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하였다. 행동과학은 인간의 문제행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본 전제로 두고 있다. 첫째,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문제행동은 관찰 가능하고 양적으로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관찰된 행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 전후에 수집된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치료적 중재에 대한 효과성을 양적으로 입증할 수가 있다. 관찰과 측정이 불가능한 내용, 즉 의식, 성격, 사고와 같은 내적 심리 구조나 과정은 일단 행동적인 문제로 전환하여 연구한다. 둘째,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따르는 환경 자극을 조절하고 통제함에 따라 새로운 행동을 형성할 수도 있고 유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부적절한 행동은 생활 환경 안에서 우연히 주어진 자극들에 의하여 독특하게 강화되고 유지된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중재 방법은 문제 행동과 그 행동을 일으키는 환경 내에서의 선행 자극과 후속 자극의 관계를 분석하고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중점을 둔다. 관찰과 측정이 가능한 행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모든 부적절한 행동을 학습의 문제로 개념화하였고 그 학습 경로와 치료 과정을 실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행동 수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음악 치료 환경에서 설정된 문제 행동은 사전 사후 평가와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 및 부정적인 행동의 감소 변화를 양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음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음악을 강화나 보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행동 치료 기법을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광학기법을 적용한 음악 치료를 통해 정신지체 아동의 학습 능력이나 언어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행동적 접근을 적용한 음악 치료의 사례는 음악의 치료의 도구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의 치료에서는 과거보다 현재를 중요시한다.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자극이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한 요인들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현재 노출된 환경에서 현실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요인을 분석하고 통제한다. 많은 경우 치료 세션 동안 악기를 연주하는 활동은 고육의 보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 반주에 맞추어 북을 쳤을 때 악기와 치료사 모두로부터 행동에 대한 광화를 경험한다. 행동치료의 장점은 음악적 보상에 대한 효과에 대해 명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행동적 접근은 음악치료 내에서 무의식 과정의 역할과 원인을 보기보다는 행동 자체에 대한 치료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단지 측정 가능한 외부적 요소를 다루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치료적 접근에서의 음악치료는 음악이 치료적 매개체로서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B. 인지적 모델. 인지적 모델은 본인 자신과 환경에 대한 비이성적인 사고에서 문제가 기인한다고 본다. 그리고 문제행동은 인지 과정에서 일어나며 비이성적인 사고는 부적절한 감정과 스트레스를 일으킨다는 것을 강조한다. 인지적 모델은 196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부분을 이야기하는 모델,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마우츠바이의 합리적 행동치료, 백의 인지치료, 글라스의 현실치료, 그리고 베르네의 교류 분석 이론이다. 인지주의 학파는 행동주의 학파로부터 발전되었는데, 인지주의 심리학자들은 문제행동이 인지과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인지과정을 치료한다면 문제의 행동도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에리티는 모든 인간은 이성적이면서 올바른 사고와 동시에 비이성적이며 삐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감정은 대면한 삶과 환경에 대한 반응, 받아들이는 시각,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클라이언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요인들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부정적인 사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들을 배워야 한다고 한다. 이성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감정적인 반응들을 이성적인 사고로 대체시킬 수 있게 된다. 엘리트는 합리정서 치료. 엘리트가 주장하는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이성적인 사고와 시각에 대한 탐지력이다. 이러한 탐지력은 해야 한다, 해야 했다와 같은 사고를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단어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요구들을 보여주는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사고를 암시한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연주자가 퍼스트 연주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생산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 치료사는 가이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어떠한 부분에서 강박적인 혹은 완벽주의적인 사고를 하는지 또는 어떠한 부분에서 비이성적인 사고를 자극받는지를 규명하고 이를 표현하여 갈등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치료사는 자기 피해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 본인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진실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음악치료사는 구조화된 음악 활동을 실시한다. 개인 치료와 그룹 치료를 병행하면서 역동성을 이용하여 치료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모르츠바이에 의하면 음악은 자극제인 동시에 강화제로 쓰인다고 하였다. 모르츠바이는 이러한 접근에서 음악은 비이성적인 사고를 인식하고 교정하는 목표에 활용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래 심리 치료가 가장 자주 쓰이는데,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삶, 그리고 경험들을 주제로 하는 가사들을 이용하여 현재 본인의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탐색과 사고를 통해 통찰력을 기르는 치료 과정을 거친다. 또한 그룹 세팅에서도 주제에 관련된 노래들을 잘 선곡함으로써 기억이나 연상을 적절하게 자극하고 개인의 갈등을 다룬 경험들을 나누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곡된 노래는 그룹 역동성과 관련지어 주제 중심의 상호 교류를 촉진해 줄 수 있다. C. 정신역동적 음악치료. 정신역동적인 음악치료는 행동주의와는 극히 다른 시각으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하고 치료하는 접근법이다.
올버르그는 정신치료란 훈련된 치료사가 환자의 왜곡된 행동이나 사고의 패턴을 재조정해주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긍정적인 내면의 성장과 발전을 가져다주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음악치료는 이 정의에 부합된다. 즉, 음악치료사는 훈련되어야 하고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앞에 서술된 것과 같은 정서적인 행동을 유도해내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개인 심리학은 정신분석 이론과 함께 정신역동적 음악치료 개념 형성의 기반을 다져주었다. 이 이론에서 보는 정서에 대한 기본 전제는 모든 인간은 영유아기 때부터 잠재되어 온 무의식적 사고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사고와 생각이 의식적인 사고와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면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 치료는 자유현상과 꿈의 해석을 통해서 개인의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억압되는 감정을 표출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치료 목표로는 의식과 무의식의 자각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성격 구조를 수정하는 방법과 본능적 행동보다는 현실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자아를 강화시키는 데에 둔다. 음악 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적절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과 비언어적, 표현적 상호작용을 시도하는 치료를 시행해왔다. 정신역동적 음악치료는 클라이언트의 내면적인 갈등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음악치료 영역에 해당된다. 정신역동적 음악치료 모델의 기본 가정은 첫째,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신생활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의식의 밑에 깔려 있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둘째,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의 욕구나 충동이 담겨있는 깊은 저장고로서 본인은 그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지만 이 본능적 충동은 끊임없이 밖으로 표출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인간 행동의 근원은 무의식적 본능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역동적 음악치료 모델은 비언어적인 표현을 촉진하고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자기 인식과 내면의 통찰력의 증진을 가져오는 음악의 치료적 효과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음악치료 활동은 두 가지 이상의 정신치료적 접근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음악 활동을 하였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음악 활동을 하였는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치료사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 복합적인 감정의 해소, 인지적인 문제의 해결, 사고, 감정적 태도, 가치 및 행동, 그리고 성격의 총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다. 정신역동적 음악치료는 클라이언트의 내면적 갈등이나 대인관계에서 오는 감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음악을 적극적인 심리치료적 도구로 활용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프로이드, 아들러, 융, 호니, 설리반, 에릭슨, 프롬 그리고 그 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치료 이론과 원리에 근거를 두는데 이러한 접근이 정신역동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인간 행동이 다양한 성격 구조적 요소, 즉 본능, 자아, 초자아들의 상호작용과 내재된 동기에 의해 기인되고 형성된다고 믿는 기본 전제 때문이다. 정신역동적 음악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와 치료사, 클라이언트와 음악,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또 다른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역동성이 중요하다. 첫째,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적 역동성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 전이와 역전이의 이슈들을 규명해야 하며 가능한 한 긍정적인 전이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치료사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성장과 성숙을 유도하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가에서 지지자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또한 치료사의 의무는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클라이언트는 음악 치료를 통해 자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치료 과정에서 치료사의 역할을 이해해야 하고 수용해야 하며 치료사의 지시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치료사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치료사에게 편안하게 표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치료적 변화는 어려워진다. 클라이언트와 치료사와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은 치료사를 신뢰가 가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적응하는 자세를 기본으로 한다. D. 인본주의적 모델. 인본주의적 접근에서는 인간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책임감이나 의미를 갖지 못할 때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였다.
인본주의적 혹은 존재론적인 모델은 인간이 삶의 기본적인 의문에 대처하거나 해결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의미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가, 삶의 고비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이슈들을 포함한다. 인본주의적 이론들은 인간이 기능하는 데에 필요한 욕구들을 규명하고 확인하고자 한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일상이나 삶, 다시 말하면 열정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피라미드로 설명하였는데 가장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에서 자아실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칼 로저스는 치료사가 가져야 할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 감정이입을 강조한 치료를 발달시켰고, 이러한 전제하에 클라이언트 중심의 치료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테크닉도 개발하였다. 이 모델에서 치료사의 역할은 언제든 클라이언트를 위해 있어주고 지금 여기에와 연관된 일상의 다양한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서 치료사의 자세는 기술과 이론에 대한 지식만큼이나 중요하다. 또 치료사가 계속적인 보호, 존중, 수용, 이해를 제공해주면 클라이언트는 더 높은 차원에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어떠한 반응을 해주길 바라거나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대신 즉흥 연수에서 클라이언트가 만들어내는 음악적 자료에 대해 그대로 지지해주고 반영해주는 것이다.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느끼고 생각하고 탐색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만든 음악을 최대한으로 강화해주면서 자아를 지지해준다. 이 모델은 자아 실현과 많은 관계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선택과 전략 그리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이며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한다. 치료사의 지지와 음악적 표현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사고와 감정에 대한 양면적인 성향에 대해 점차 성찰하게 된다. 매슬로우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충족감과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감정적 장애가 생긴다고 강조하였으며, 더 나아가 자아 실현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이상의 의미와 행복을 통해 얻어진다고 강조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음악 치료사와 음악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클라이언트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인간의 감정과 미적 경험을 통한 성취감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음악 치료 철학과 맞닿아 있다. 특히 매슬로우는 발달 과정에서 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통찰력을 보였으며 그가 제시한 심리학 이론들은 음악 치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의 절정 경험에 대한 이론은 인간이 추구하는 질적인 만족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절정 경험은 그 순간의 감각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예술적, 그리고 영적 연루에 경험하게 하며 존재의 내면적 가치를 확인시켜 준다고 하였다. 이러한 절정 경험은 음악에서 쉽게 얻어질 수 있으며 어떠한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많은 음악치료 모델과 기법 중 루돌프 러빈스의 창조적 음악치료 기법은 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아 실현을 이루는 데 음악이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창조적 음악 치료는 모든 인간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아를 만나고 장애로 인한 그들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치료 목적을 둔다. 인본주의 모델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고유한 능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을 근거로 한 음악치료적 적용은 대상의 문제의 원인을 행동과학적 접근에 근거를 두어 특정한 행동을 수정하려고 하기보다는 내재된 동기를 자극하여 음악적 과제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습된 음악적 기술들을 음악 외적 환경으로 전이시키는 데에 그 목적을 둔다. 이 모델을 통한 치료적 변화는 클라이언트가 그의 인격에 대한 통합과 독립성을 성취하였을 때 평가된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가 그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자신의 표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 변화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2. 생의학적 모델. 의학적 시각에서는 성격 문제나 정신병리적 장애가 생화학적인 문제의 원인을 두고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4가지 체익설은 이러한 시각에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해 나온 이론이며 수세기 동안 믿어왔었다. 음악치료의 역사를 보면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각 시대의 질병관에 있어 음악은 필수적인 치료적 매개체였으며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복원해 줄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인간은 하나의 생물학적 창조물이므로 생리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음악은 충분히 치료적이라고 믿어왔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음악의 임상적 적용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음악 치료의 전문성은 의학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으며 관련 영역 또한 세분화되었다. 음악이 임상도구로 적용된 의료 분야는 크게 정신의학, 생의학, 그리고 재활의학 분야로 나뉘어진다. 먼저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음악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음악 심리치료가 발전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19세기에는 의학 학술지, 정신과 전기 간행물 등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치료를 위한 음악 적용에 관한 많은 글들이 실리고 대체의학의 도구로서 음악의 치료적 효과성을 지지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많은 정신과 의사들 가운데서도 벤자민 러쉬는 펜실베니아 대학 정신과 교수로서 실제 임상의 음악을 치료도구로 활용하여 생리적 변화를 유도한 다양한 사례 연구들을 발표하였으며 음악 치료의 임상적 효과성을 알리는 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1874년 정신과 의사인 위테커는 의학으로서의 음악이라는 책에서 음악적 반응들이 생리학적, 심리학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들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위테이커는 음악이 마음과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체적인 이론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은 다른 임상가와 이론가에 의해 많은 지지를 받았으며 그의 글은 다른 연구에서도 자주 인용되었다. 1882년에 또 다른 정신과 의사인 베어드 슬레이는 음악의 의료적 활용이라는 논문에서 신경증과 정신과적 증상의 치료를 위한 음악 사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이어서 1889년 위머라는 의사가 음악의 영향과 치료적 가치라는 논문을 통해 음악이 육체와 마음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문헌들을 통해 음악이 정신과 기관의 유의미한 치료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고 블루머를 포함한 많은 정신의료 관련자들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지지하게 되면서 병원 내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시작하면서 음악치료의 효과성 입증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활발해졌다. 1899년 코닝은 진동의학이란 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통제군을 포함한 실험 연구를 실시하여 음악의 치료적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식으로 음악치료사들이 전문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음악의 심리치료 도구로서의 효과와 함께 생의학적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되기 시작했다. 심리의료기관에서 음악치료사들이 활동을 하면서 생의학적 접근에서도 음악이 활용되었다. 음악의 총체적인 접근에 근거하여 음악적 경험이 심리적인 이유와는 물론 생화학적으로도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왔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등의 정신적 안정을 조절하는 화학물질들의 비례 변화가 연구되면서 음악 감상을 통한 생리적 변화가 연구되었다. 임상 사례를 통해서 음악 치료는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 중 부가적인 지지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특히 정신분열증 같은 심각하고 만성적인 질환을 앓는 환자는 약물에 부분적으로만 반응하기 때문에 대증치료적 의미에서의 음악적 활용이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다. 생의학적 접근에서는 면역성 강화와 통증 감소를 포함한 대체의학의 매개체로도 사용되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인 임상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그 외로 바를렛은 음악 감상이 체내의 호르몬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음악 감상 전후 체열을 통한 혈액 검사를 통해 18명 중 17명이 일종의 스트레스 유발 호르몬인 콜티졸의 감소와 백혈구 등의 면역 기관에 존재하는 인터루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예로서 밀러는 12명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음악 치료를 시행한 경우 면역체계 체제 시스템에 연관돼 SIGA와 콜티졸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는데 비록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았지만 노래 부르기에 참여한 집단에서 콜티졸이 감소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재활의학 영역에서는 음악을 통제, 자극된 신체 리듬 강화가 물리치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준 연구가 많았다. 재활의학에서는 음악에 맞춘 동작을 과학적으로 구조화하여 움직임의 속도, 즉 페이스와 타이밍 그리고 협응감 등을 연구하였다. 모든 신체 재활 프로그램도 기능적인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점을 두기 때문에 리듬과 근육의 움직임을 일치시켜 활성화하고 운동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데에 음악이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F. 전체적 모델. 전체적 모델은 위에서 설명된 여러 모델에 비해 가장 최근에 소개되었다. 이는 인간의 건강은 몸, 마음, 그리고 정신의 조화와 융화로 인해 유지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으며 전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홀로스에서 유래하였다. 이 모델은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인간을 치료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모델에서 인간은 몸, 마음, 정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이들은 상호작용하므로 이 중 하나의 변화는 곧 다른 부분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질병은 이러한 세 가지의 균형이 깨짐으로써 발생하게 되며 한 가지 원인에 인과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건강과 관련한 이와 같은 사고의 변화는 미국의 기관으로부터의 의료적인 도움을 점차 신뢰하지 않게 되고 자가 치료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곧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나이스버벳은 건강에 대한 시각의 변화에서 세 가지의 경향을 지적하였는데 첫째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시각 변화, 둘째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차원에서의 자가 치료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웰비잉, 예방의학, 이전까지 특정 증상에 대해서 받아왔던 수술적인 처치나 약물 치료보다 건강의 전체적인 개념을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전체적 모델은 삶과 건강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 건강을 중심으로 한 생활 패턴을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이 20세기 후반부에 높아지면서 자아실현과 내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다양한 치료 접근들이 추구되었다.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한 치료는 전체적 원리들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치료적 접근들은 대체 의학에서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들이다. 치료적 환경에서 치료자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자기 치유에 대한 내용도 소개하고 있다. 음악치료의 전체적인 접근에서는 음악과 이완, 음악과 심사, 그리고 GIM을 통해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기 인식과 성찰을 얻도록 하는 데에 치료 목표를 둔다. 내재된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개인의 역동적 에너지를 규명하고 가치관을 탐색함으로써 자기 내면과의 접촉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 접근을 통한 치료는 내담자의 스트레스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통증 감소나 기능적 문제를 완화시켜주는 역할도 한다. 치료를 통한 변화는 생활의 균형과 인내심 그리고 책임감, 정서의 완화를 가져온다.